아, 네. 소외당하면 정말 기분 나쁘죠. 네네. 예. 왜냐면 인간은 DNA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심겨져서 이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네. 이게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본능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죠. 그래서 사실 상담센터에 오시는 많은 아주 어린아이부터 정말 대학생 그리고 또 어머님들까지 한결같이 앉아서 한숨 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아이들이 따돌림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어머님들을 이렇게 좀 상담하다가 어머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요, 선생님, 저도 학창 시절에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대인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눈에서 불이 나요. 이제 왜냐면 정말 어렸을 때 당했던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게 내 아이에게도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훨씬 견디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머님들 상담할 때 어머님의 사회성, 그러니까 어머님이 갖고 있는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이제 같이 다루게 되는데 어쨌건 어머님들 이럴 때 훨씬 더 예민해지셔서 그래서 아이를 훨씬 심각하게 보시고 아이 때문에 더 가슴앓이를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아내도 요즘 들어서 붙죠. 뭐라 그러죠?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언니가 나한테 그걸 안 알려주면은 나는 싫다. 이런 식의 굉장히 친목을 갖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아, 그놈의 정보가 뭔지. 그러니까 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친구들한테서 소외됨으로 인해서 견디지 네. 못하는 그 기분 막 이런 것도 걱정스럽고 또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또 그런 마음도 그렇고 불안함도 그렇고 엄마들이 굉장히 마음으로 가슴 아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대화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엄마들 초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방 안에 끼지 못하는 어머야. 그러니까 그 대화방 안에 껴서 같은 얘기를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왕따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왕따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가로운 토요일 오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4명의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얼핏 보면 사이 좋아 보이는 엄마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애들도 목말라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 가서 시원한 거라도 마실까요? 그럴까요? 그럼 10분 뒤에 카페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네, 좋아요. 슬기 엄마한테는 알죠? 티 안 나게들 와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예나야, 그만 가자. 민지야, 우리도 가자. 엄마 빨래가 산더미야. 미래야. 아, 그래요? 그럼 나도 가야겠네. 슬기야, 가자. 이제 들어갔어. 가자. 들어가세요. 민지는 지금 이쪽인데? 왜 저쪽으로 가지? 슬기야, 우리 환기 좀 시킬까? 가서 창문 좀 활짝 열어놓을래? 네. 얘나랑 민지랑 미르다. 누구? 얘나야! 민지야! 야, 건미르! 아줌마,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 갔다 오는 거지? 마트 갔다가 만났나 보지. 아까 다들 헤어졌잖아. 며칠 뒤 누구세요? 어머, 슬기 엄마가 어쩐 일이야? 묵은지가 많아서 김치전 좀 부쳤는데 좀 먹어보라고.
민지랑 미르네도 갖다 주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 엄마 왔어? 슬기 엄마네. 다들 여기 있었구나. 어쩐지 민지 엄마 집에 없더라고. 아, 나도 여기 뭐 갖다 주러 왔다가. 맞아. 잠깐 얘기 좀 한다는 게. 슬기 엄마가 얼른 들어와. 아니에요. 나는 집에 김치전 마저 부쳐야 되니까. 자, 이거 먹으면서들 얘기해요. 그럴래? 그럼 우리 다음에 한번 제대로 모이자. 그래. 연락할게, 슬기 엄마. 네, 알겠어요. 예, 들어가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동네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돼버린 슬기 엄마.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슬기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남 얘기 같지 않네요. 아니 근데 저게 되게 이렇게 그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면서 네, 그냥 네. 이렇게 대놓고 너 싫어 이게 아니고 네. 놀기도 하면서 근데 은근히 정말 네. 살 은따네요. 네, 은근히 은따. 따돌리는. 네. 근데 저게 이제 중고등학교 같으면 자극적인 말을 뱉는데 이게 그쵸. 어른들이니까 어른이니까. 그러진 않는데 눈치를 네. 주면은 더 힘든 거예요. 네. 함부로 말도 안 하고 교양 있게. 거기다가 애까지 엄마들이 또 따돌리니까 아이까지도 같이 왕따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선생님 이럴 때는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어머님들 어떤 경우는 이제 실제 사례에서도 보면은 네. 어머니들 입장에 이렇게 자기가 자꾸 째려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예, 그래서 그 무리의 엄마들이 이렇게 째려봐서 아예 이제 그 학교 근처는 나 가지도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네. 예, 그래서 네. 어떻게 네. 해야 될지 근데 이런 건 알아야 혹시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네, 이상이어서 네. 상담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건 문제 때문에 오시지는 않는데요. 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은 아예 따돌림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상담하다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가서 같이 있게 되죠. 예. 아이랑 엄마랑 이게 같이 가는 거군요. 겉에 같이 가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이제 네. 우리가 어쨌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제 왕따 엄마가 어떤 경우가 되기 쉬운가 뭐 이런 걸 한번 좀 체크를 한번 맞아요. 해보셔야 네, 네, 해봐야 될 것 되는데요. 같아요. 어머님들도 혹시 보시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엄마들 모임에서 소외돼서 아이도 집단에 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아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좀 비슷한 취향이나 아니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좀 비슷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끼리끼리 이렇게 좀 묶이게 되는데 나도 거기 끼고 싶은데 뭐 못 끼게 된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아이도 같은 집단으로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서 좀 빠지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유치원 때까지는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경미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정보라는 게 별게 없으니까 유치원 때는. 네. 그런데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좀 본격화가 되기 시작하냐면 네.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는 이게 좀 본격화가 되고요. 초등학교 때에서는 이제 대부분 수학과외, 뭐 영어 이렇게 그룹으로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은근히 소외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이 집단 따돌림, 특히 어머님들의 집단 따돌림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엄마가 이제 한 엄마와 싸운 후에 집단에서 소외가 되니까 덩달아 그 아이도 이제 그 집단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엄마가 크게 싸운 거네요. 네, 그래서 아. 이것도 이제 실제 사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그 친구하고 관계가 단절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글쎄 내가 왜 그 친구랑 못 놀아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제 아이는 와가지고. 네. 근데 엄마들끼리 싸웠대요. 이제 아이는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치원 아이들은 아직 그 감은 없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아이의 문제 행동 때문에 엄마가 처음에는 유치원 때까지는 아이가 아무리 문제 행동을 보여도 아유 영희 엄마 얘 좀 조심히 시켜. 그죠? 그쵸.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얘랑 놀지 마.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엄마들끼리도 이제 이게 소원해지시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네. 어떻게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이쪽 애가 계속 발길질을 한다거나 이러면 네네네. 엄마들이 얘를 빼고 만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걔만 만나면 네. 애가 울고 온다든지 그러니까요. 잘 안 만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아니면은 기타 등등 다닐 때는 내가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살았고 네. 싫은 소리 안 듣고 살았는데 너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이하고 훨씬 관계가 악화되고 이제 어려움이 이제 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어머님 자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단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작 아이한테는 이제 신경을 못 써주게 되신 경우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머님들이 타인의 눈을 너무 많이 이제 의식하시는 경우예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무슨 소리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바닷물에 먹물 하나 딱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 먹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
목소리만 들어도 그날 이제 그게 심장이 벌렁거리셔서 이제 이러신 어머님들이 계세요. 굉장히 네. 예민하고 소녀 같은 어머니인데 네, 네. 이게 입장 차이가 있을 네. 수가 있더라고요. 들어보면 네.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뭐 네, 네. 선생님 선물에 이 어머니는 두당 15,0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저쪽에서 더 힘 있는 어머니가 5만 원씩 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아주 예민한 어머니들. 말을 못하고. 이게 입장 차이예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이제 자존감이 낮은 어머님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정직하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워서 가슴앓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는 결국 그러면 어머님 스스로가 소외가 돼요. 나는 저 모임에 이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좀 어려움을 이게 아주 겪게 경미한 됩니다. 그 우울함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는 약간 우울해지죠. 이제 우울증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제 우울해지게 될 수가 있죠. 예, 그런 어머니도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아까 선생님 네. 말씀 바다에 먹물 한 방울 떨어지는 거랍니다.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신경 쓰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엄마들 눈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과도하게 내 아이를 너무 단속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가 아예 그 모임을 안 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그 모임에 너무 가고 싶어갖고 우리 애가 요런 형태를 같이 네, 하자면서 네, 막 네. 애를 혼내갖고 네. 거기에 규격에 맞추면 애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상담센터로 오죠. 아이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자꾸 혼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아이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아이도 덩달아 문제 행동이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그러다가 결국 엄마도 소외되고 애는 애들을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엄마가 하도 집단에 다른 엄마들하고 싸우니까 실제로 이것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엄마 제발 다른 엄마하고 제발 싸우지 좀 마.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느냐? 그렇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지내고 싶어도 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아마 이건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모임이 별로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가면 맨날 다른 엄마 뒷담화하지. 뭐 이러는데 계속 뭐 어디 가면 뭐가 좋대더라 막 이러는데 가면 정보나 이런 거 공유가 안 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끼게 되는 경우는 정말 이제 이것도 나중에는 어머님 스스로가 이제 그 집단에 자꾸 소외가 되거나 활기를 잃어가게 되는. 서서히 스트레스 받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언젠가 터지니까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어머님이 굉장히 주도적인 분이시고 초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말없이 없으셨던 분인데 가가지고 내가 한번 이제는 내 아이를 빌미 삼아 한번 딱 이거 잡아보고 싶은 거죠, 주도권을. 근데 이제 이 주도권이 마음대로 잡히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이제 어머님들이 분란을 많이 일으키시게 되고 그건 정말 화를 못 따르시는, 화를 못 따르시는 어머니죠. 네, 본인 네. 75년생이어가지고, 주도권 잡으려고 갔는데, 60년대에 언니가 나타나서, 얘들아, 다 조용히 해! 그러면은, 해야죠. 그때 속에서 불이 나시죠. 그러니까 학급 위원장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다른 더 높은 언니들이 있어서 못 하셔서, 이제 막 이제 오셔서 이제 한풀이 하시나 하소연하시는 어머님들도 꽤 계세요. 네. 어머니들은 모임에서 좀 편하게 지내고 싶고 행복한 어머니들이 있는가 반면에 네. 내일 모임이면은 그날 밤부터 막 네, 긴장하고 네, 내일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그렇죠. 어머니들 있거든요. 꽤 계세요. 예. 꽤 많이들 네. 계세요. 네. 그런 어머니들은 네. 원인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머님들 대부분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항상 이런 문제를 볼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점 중에서 이 따돌림을 당하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 이걸 잘 고려하셔야 돼요. 네. 항상 어머님들 이런 얘기 하시면 다 저 엄마가, 영희 엄마가 말을 저렇게 뻔데 없이 하기 때문이야. 아니면 저 철수 엄마가 너무 예의가 없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다 남 탓을 하시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 잘 살펴보세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럼 좀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네네. 일단 나를 좀 잘 지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좀 낯가림이 심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심하신 경우에는 사실 아기 때 애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아이도 덩달아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애하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이 스트레스가 너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낯가림이 심하신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김생민 씨가 이야기한 건데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막 각본 짜셔야 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회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죠. 네. 자기 표현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인데 이런 경우도 이제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좀 내성적인 분들은 소수의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런 어머님들도 이제 조금 학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불안해지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꿈꾸냐면 저 집단의 힘 있는 그룹에 끼기를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룹. 그렇죠. 주도권을 쥐고 정보가 있는. 가장 많은 네, 그룹. 거기를 끼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성향이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항상 거기는 현망의 눈으로 보시면서 가슴앓이를 하시고 그래 너라도 내가 못하지만 너라도 뭔가 뻔때를 보여줘라는데 애도 그렇지 않으면 배운 게 너라도 좀 수뇌부에 들어가라. 좀 수뇌부에 들어가라. 근데 아이들도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머님들이 힘들어하셔서 많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이것도 참 어머님들이 종종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요. 선생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이렇게 집단 따돌린 경험이 있습니다 하시는 어머님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예, 그리고 그때도 저는 거의 학교 다닐 때 말을 거의 안 하고 지냈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내 아이는 나랑 달랐으면 좋겠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대인관계가 다섯 번째로 좀 살펴보면은 항상 대인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남편하고 관계도,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하고는 좀 좋을 수 있지만 관계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섯 번째 집에 있는 게 더 편하신 분들. 예, 아마 다 여기에 좀 체크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여기 나와 계신 어머님들은 아니실 겁니다. 활동적이시니까 여기 나와 계시겠지만. 집에 있는 게 답답하신 분들이 답답하셔서 네. 오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제 대화를 항상 부담스러워요. 대화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듣고 있는 게 더 편안하지 내가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경우. 이제 이런 선생님, 근데 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네. 너무 공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어머니도 네. 30년 이상 네, 네. 그게 소녀같이 네. 내성적으로 울렁거리며 사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한 아이, 두 아이를 키우다 네, 보면 네. 혹시 엄마들도 성격 바뀔 수 있죠. 왜냐면 사회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 부단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반대 성향의 E형인데 E형자처럼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E형인데 좀 더 이렇게 좀 더 중간치를 잡을 수 있는 E형애가 되도록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조금 잘 개발해서 이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목표를 잡으셔야지. 내가 막 최은영 아나운서가 될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을 잘할래 이러면까지 가지 말고. 맞아요. 선생님이랑 저랑 약간 비슷한 내성적이죠. 저도 좀 내성적인 네. 사람이라 고쳐진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네. 희망이 되네요. 네.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습으로, 부단한 연습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마다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머, 자기 오늘 옷 색깔 이렇게 해서 그 표정, 눈 떨림 뭐 이런 거 하나도 이제 다 기억하고 오셔서 내 옷이 도대체 어쨌다는 거야. 막 이제 이렇게 소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이제 자기 애 좀 어떻게 그러면은 막 그날 와서 애를 잡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느니 애 잡느니 나 모임은 안 나가겠다. 이렇게 되실 수가 있어요. 야, 오늘 이 부분이 정말 가슴에 쏙쏙 와닿네요. 네, 제주에 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임상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 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네. 너무 안 중요. 저는 너무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머님들한테 하루하루 스트레스이기 때문에요.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는 모임에서 항상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이제 속에서 막 불이 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항상 회장, 임원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는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부녀회장 하셔야죠. 네, 그래서 항상 상담 초기 때, 그러니까 학기 초 때 어머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분명히 이건 엄마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애 이야기로 계속 돌려서 이야기하시는데 알고 봤더니 임원이 되고 싶으신데 추천을 이제 안 해주시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으시니까 괜히 이제 막 오셔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어머님은 제발 엄마 학교 와서 그렇게 주책 좀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청소년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엄마가 오면 저기서부터 가서 시끌시끌 하다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다. 이제. 그 아들이나 딸은 아빠를 닮은 거죠. 엄마 좀 오지 좀 마. 네, 그게 못 이제. 견디겠네. 네, 엄마 땅 사들고 오는데도 엄마 좀 오지 좀 마. 조용히 학교 생활하게 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참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도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화가 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주도적인 사람이어서 내 이야기만 막 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모여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한 몇 달 지나면은 이제 이 사람 이야기 좀 귀가 쟁쟁거리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없어지죠. 예,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게 왜 애들이 막 여러 명 노는
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게 그 네. 아이한테서 그 엄마 모습이 네, 보여요. 선생님이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네, 요 네. 설명을 듣고 나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가 보다 싶은데 네. 뭐 굉장히 엄마가 이렇게 되게 무표정하고 감정 변화가 얼굴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엄마는 아이도 보면은 신기하게 그 어린애가 되게 표정이 없고 무표정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또 어떤 아이가 어른이 얘기를 하는데 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반응이 전혀 없어. 이상하다. 쟤는 왜 저럴까 싶은데 나중에 그 엄마를 만나봤더니 그 엄마가 그렇더라. 이런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아이가 엄마를 닮는 경우는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런 거 어머님들 이거 보시는 어머님들이 네. 나 때문이야 이럴까봐. 포기하실까봐. 네. 난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많은 부분은 엄마한테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특히 사회성과 관련된 부분은요, 처음에 기초공사가 건강한 엄마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것들을 통해서, 아, 날 이렇게 소중히 다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난 참 소중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세상에 딱 나가볼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예뻐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예뻐할 거야. 이렇게 아이들이 연결돼요. 근데 나만 예뻐해, 나만 잘났어 이러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는 훈육.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잘 훈련시키고 도덕성, 뭐 자기조절 능력 이런 걸 연습시키는 걸 통해서 사회성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 인간발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거의 한 만치스 정도 그 기틀이 잡히는데 네. 그 기틀에 사실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누구겠습니까? 엄마죠.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엄마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 엄마가 또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이 1차적인 거지만 어머님이 전부는 아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네. 가져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릴 때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가 돼서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민지야! 야, 엄마. 이름 박민지, 나이 10살. 절친한 단짝 하나, 10친구 안 부럽다. 유독 한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친구 껌딱지. 너 오늘부터 피아노 학원 다니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10분 뒤면 학원차 올 거야. 얼른 가자. 엄마, 나 얘네랑 같이 학원 갈래요. 여태 놀았으면 됐지. 학원까지 같이 가니? 얼른 가자. 아, 엄마. 얘가 왜 그래? 얼른 와. 여보세요? 엄마, 나도 피아노 학원 다닐래. 이름 정예나, 나이 10살. 네가 하면 나도 한다. 남보다 뒤처지기 싫어하는 열등감 덩어리. 아, 글쎄, 이번엔 끝까지 다니겠다니까? 민지도 다닌단 말이야. 난 피아노 학원 다닐 거야. 이름 이슬기, 역시 10살. 조금은 부족한 사회성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운 소극적인 아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3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학부모가 되어 만났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다들 알았지? 이번 소풍 때는 우리도 준비 좀 잘하자. 아휴, 반장 엄마가 알아서 잘 하겠지. 얘네 엄마도 신경 좀 그만 써. 친구 껌딱지에서 단짝 엄마 껌딱지로 성장한 민지 엄마. 이번 반장 엄마는 영 쑥맥이더라니까. 내가 저번에도 그렇게 제대로 좀 하자고 얘기했는데 귀뜸으로도 안 들어. 어린 시절 열등감이 이상한 리더십으로 이어진 예나 엄마. 옆반은 도시락에다 과일 후식에다 커피까지 센스 있게 다 샀더라고. 소극적이었던 아이에서 여전히 소극적으로 자란 슬기 엄마. 근데 반장 엄마가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우리까지 나설 필요 있어? 그나저나 얘네 엄마 이번 소풍 때도 민지랑 얘네랑 같이 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언제는 같이 안 갔나? 이번엔 슬기 엄마도 신경 좀 써. 알았지? 그래요. 근데 뭘 어떻게 준비를... 아유,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돼. 수다 떨었더니 목마르다. 어디 가서 차라도 한잔 하면서 도시락 메뉴 정할까봐. 그래, 얘네 엄마가 정해봐. 슬기네 갈까? 슬기야, 괜찮지? 저희 집이요? 대기호 맞지? 가자. 아, 저희 집에 대접할 게 마땅히 없는데.
아유, 왜 그래? 예나 엄마 같이 가. 대접하는 건 처음인데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온 엄마들의 사회성.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엄마인가요? 화면을 보니까 엄마들의 관계도 아이들하고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 엄마들 중에 왜 이렇게 딱 한 명한테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열등감 덩어리라고 아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되게 신기하고 인상적이었어요. 네네네. 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아동기를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아동기 때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후에 더 다른 교육이나 아니면 다른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교정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바뀌어지는 경험이 없으면 이것이 그대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근데 또 네. 나중에 엄마가 막 굉장히 적극적인 엄마였는데 네. 알고 보면 어렸을 때는 막 되게 네네. 소극적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극과 극은 항상 통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한테 이 아이는 내 말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이런 아이는 나중에 되면 굉장히 저항적인 아이로 이렇게 또 갑자기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 엄마 너무 친절해.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왜요? 이 어머님들은 언젠가는 또 한번 뒤통수를 크게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극과 극을 통해서 너무 수능적인 것은 너무 반항적인 것과 쌍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극과 극은 이렇게 통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수능적인 사람은 이렇게 속에 발톱을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발톱을 내놓는 사람은 속에 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한쪽을 너무 누르고 이게 나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쪽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를 좀 극복해 보리라고 과도하게 애를 쓰는데 누군가에게 코칭을 받지 않고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부적절한 방향으로 이게 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렸을 때 이러면 그걸 극복하려고 이렇게 반대로 튀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누구나 다 빛과 그림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빛은 뭐고 내 그림자가 뭔가 잘 보셔서 네. 그냥 중간치를 잡자. 네.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와. 이제 그러면 이제 인기맘이 되는 비법을 이제 전수 받아야지 쭉 알아들었으니까. 이게 설사 본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시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좀 알려주십시오. 인기맘. 그러니까 인기맘이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사회성을 어떻게 발달시키느냐 이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내 아이의 사회성만 자꾸 논하지 마시고 어머님 스스로가 엄마의 사회성을 한번 좀 점검해보고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초공사편. 그다음에 실전 활용편 이렇게 해서 자 기초공사 첫 번째는 뭐냐면요 대인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니세요? 혹시 EBS 제가 나온 프로그램을 좀 들어보셨던 그리고 사회성에 나왔던 것들을 좀 기억하셨던 어머님이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하실 거예요. 네. 아이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아이의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엄마 자신도요. 내가 어떤 게 강점이고 약점이냐 이런 거를 일단은 잘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적으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회 대인관계는 내가 이런 게 좋은 것 같고 이런 게 나쁜 것 같고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네. 내가 사람들하고 모일 때는 어떤 약점이 있었다. 네. 그래서 혹시 적으셨는데 너무 나쁜 것만 잔뜩 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자존감이 참 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적은 내용하고 상관없이. 네, 너무 많으면. 그렇구나. 근데 또 이건 너무 조금이고 너무 좋은 것만 이따만큼 써놨다 그러면 내가 너무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데요. 네. 어쨌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약한 부분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맞아 이게 약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이게 없으니까 적은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그걸 가리려고만 하시면 반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교정은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빨리 그냥 내가 내 있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닌 척
뻥을 치고 살아도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약점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냥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길입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무 남에게 맞추려고 하면 신경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성격 장애로 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항상 중간, 협상, 타협 이렇게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나는 생각을 하자. 네. 근데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좀 보장이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실전 활용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서로 네. 얘기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반짝이는 눈으로 최은영 아나운서가 저를 막 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들어주는 거. 아. 이렇게 눈을 일단 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거.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야기할 재미가 없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필요한 정보를 잘 공유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렇게 얌체족속의 어머님들은 어떠냐면은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인데 절대로 내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내가 이익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제 소외될 가능성이 많죠. 그 사람한테 얄미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기꺼이 내놓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좀 별표를 쳐놓으세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도 시키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서 싫었던 거 남한테 하지 마세요. 맞아요. 이게 도덕성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하셔도 좀 좋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근데 내가 막 속에서 열이 나.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다섯 번째는 나전달법이라는 걸 사용하셔서 내가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좀 하시면은 이러면은 아마 좀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엄마들이 엄마의 사회성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저희가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네네. 알 수 있게끔 네네. 정리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했던 이야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는 엄마의 사회성의 발달 정도가 아이의 사회성을 좀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네. 내 사회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너무 양보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조금씩 반반 양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뭔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로는 공감하고 적절하게 대화하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회성에 대해서 강점과 약점을 좀 잘 파악을 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거 참 중요한데요. 이건 아직 말씀 못 드렸던 거지만 내 문제와 아이의 문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열등감이 많거나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으면 아이가 조금만 문제를 일으켜도 그게 내 문제가 돼버립니다. 내 문제 아니에요. 아이 문제예요. 객관화가 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어머니 꼭 별표 쳐놓으세요. 네. 상대방의 문제와 내 문제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무례하게 행동해서 내가 화가 나면 저쪽에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막 해서 저 엄마 나쁜 엄마야 소문내면 그게 누구 문제로 돼요? 내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꼭 그거는 어머님들이 이 두 가지 꼭 별표 쳐놓으셔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냉장고에 붙여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가 여러분들 기억 잘 하실 수 있게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사실 이제 비호감 엄마들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그 태도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요것도 같이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영애 선생님 도움 정말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세민 씨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 유태인 교육법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저도 막 책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화요일 11시 20분에는 반항하는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의 고민과 함께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